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좀 올랐습니다. 한 며칠 새 계속 좀 평온한 날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은행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 쪽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조금 별다른 얘기 없으면 상승한다. 그런 공식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증시 상황은 어땠는지. 하지만 오늘 연준 관계자들 좀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한 3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같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해서 오늘 3월 월스트리트 제목은 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닐 카시카리 얘기거든요. 은행 위기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그거 하나고, 그리고 뒷부분 상업용 부동산을 연준이 모니터링 해야 된다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좀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비슷한 얘기라도 누가 얘기했느냐, 김영필이 얘기하느냐, 아니면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얘기하느냐, 무게감이 확 다릅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고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거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전미실물경제협회 행사가 좀 있었고, 수정 콜린스입니다. 수정 콜린스가 오늘 나와서 대담한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좀 봤는데, 수정 콜린스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본격적인 방송 시작 전에 아침부터 또 찾아주신 여러분들 또 인사 한번 또 드려야죠. 우정현님, 메인맵님, 형님, 김종식님, CJ님, 라멘트님, 이신의 막내님, 키는 작지만 깊은 생각님, 더킹칸님, 꽃기호영님, 입큰개구리님, 신영기님, 라이언데디님, 꿀꿀이님, 빅보스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이제 나스닥이 오늘도 한 0.7% 상승했습니다. S&P, 다우 한 0.5 안팎씩 올랐습니다. 어느덧 계속 꾸물꾸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증시가. 써니님 감사해요. 항상 그 날카로운 질문 해주시는 써니님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보시면요, 오늘 계속 좋았습니다. 좀 이렇게 중간에 여는 인사들 발언 좀 있고 해서 조금 영향을 받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승 마감했다. 최고점보다는 조금 낮았죠. 여는 인사들 발언이 조금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고요. S&P 500 맵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기 자꾸 광고가 뜨네.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전부 다 초록색이잖아요. 애플 1% 가까이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은행 부분에 조금 이제 큰 사고가 없는 것 같다. 요게 조금 전반적인 그 심리를 많이 좀 진정을 좀 시켜주는 것 같아요. 국채금리는 좀 계속 어차피 3.6% 안팎, 그리고 2년물은 조금 더 올랐다. 4.183까지 올랐다. 비트코인도 오늘 좀 많이 올랐었어요. 오늘 3만 달러 갈랑말랑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얘기들. 그리고 고용보고서 전에 나올 이제 실업수당 청구, 오늘 나왔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GDP 확정치, 그것도 이따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한번 전했었잖아요. 그 이제 22에서 한번 얘기한 다음에 증권시장 감독청에서 크레딧 디폴트 수합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시 한번 때리고 나면 밑에서 쫙쫙쫙 움직이는 거죠. 아무래도 CDS 시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조사하고 이러면 거래하기가 쉽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약간 좀 조심하겠죠, 다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CDS 시장에서는 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해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하고 이러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거래를 많이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정 좀 변동성이 확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거는 조사하고 하니까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요 며칠 좀 조용하니까 이런 짤이 나오네요. 지난번 가장 최근에 은행 패닉 지난주 금요일 도이치뱅크 등 생각할 수 있겠죠. 토, 일,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토요일 해서 5일 이렇게 날짜가 그런 거니까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해서 5일 정도 지났다. 매일매일 하나씩 더 지나가는 거죠. 6일 7일 이런 식으로 조용하다. 근데 너무 조용하다. 이런 좀 걱정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바꿔나가겠죠. 다음 날은 6일 또 7일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준비한 거는
자원은 이제 그동안 조금 이제 지역은행을 좀 주고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좀 이렇게 계속 좀 증시가 좋아지는 것도 있고 오늘 이제 블랙스톤 회장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전 지역은행 논쟁 이걸 제가 조금 먼저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보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다른 내용들 연준 인사들 내용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먼저 보시죠. 하워드 슈워츠먼 블록스톤 회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전통적 의미의 위기는 아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기술 발전에 따른 예금 인출. 그러니까 블록스톤 그 하워드 슈워츠먼은 뱅크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 스마트폰 때문에 뱅크런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좀 약간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이런 스마트폰 그게 있는데 두 개 모두 많은 은행들은 해결 가능한 문제다. 그러니까 큰 문제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이 갖고 있는 채권 가치가 하락했지만 이건 이제 제가 어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채권이라고 분류할 수 있고 만기까지 가져가는 채권을 분류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만기까지 가져간다고 분류해놓고 어쨌든 버틸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채권 가치가 하락했지만 대부분 미 국채여서 만기까지 기다리면 된다. 예, 그렇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으면 문제가 없죠. 중간에 뱅크런이 없다면. 그리고 대출 연체 많지 않다. 대출 상황이 좋다는 건 연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연체 많지 않고 금융위 때보다는 자본이 더 잘 쌓여져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금세 조금 지나면 더 괜찮아질 거야.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지수 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빅스 지수 보면 이달 초에 19 정도에서 중순쯤에 30불 넘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 19로 내려왔다. 빅스 지수 보시면 이건 월간 기준으로 본 겁니다. 초에 19 이랬었죠. 중순에 좀 많이 올랐다가 중간에 많이 있었죠. 실리콘밸리 은행,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 은행 많이 있었죠. 중순에 올랐다가 지금 다시 20 언더, 2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빅스 지수 보면 빅스 지수로 봐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거 아니냐, 좀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인 거죠. 짐 크레이머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최종적으로는 주가에는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준도 중간에 대출, 긴급 대출 같은 거 해주고 도와주면서 어쨌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주가에는 도움이 된 것 같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위험하고 경기침체가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이럴 때 투자할 때는 결국 기술주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같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어쨌든 지역은행 위기는 어느 정도 끝났다. 정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전해드리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 오닐, 되게 유명한 분이죠. 짐 오닐도 금리를 올릴 때, 급격하게 올릴 때 약한 부분을 알게 된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운율을 타고 반복된다. 라임은 계속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위기는 계속 반복된다. 비슷한 형태의 위기가 반복된다. 금리가 많이 급격하게 오를 때는 똑같이 재현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위기는 반복된다. 지역은행이나 특히 이번에 은행들이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의 좀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출혈은 멈췄을지는 몰란다. 하지만 내부 출혈은 지속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겉에 상처가 나면 바깥으로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멈춰도 내부 출혈이 있는 거 있잖아요. 장내 출혈 같은 거.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이제 안으로는 몸이 해주고 안 좋은 거죠. 내부 출혈이란 예금 및 대출 감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금 조달금리 증가. 금리를 더 높이 줘야 된다. 그래야 그 은행에 예금을 맡긴다. 지역은행. 그런 거죠. 그다음에 순이자 마진. 이건 그냥 예대 마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익성 저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날 또 백악관이 좀 이게 규제를 좀 더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사실은 그 규제 같은 경우에 감독 당국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규제 강화하는 걸 반대하고 있긴 하죠. 근데 꼭 법상으로 바꿔서 할 부분들이 있고 그냥 이제 감독 당국 차원에서 우리나라 시행령 그다음 밑에 법규 규칙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를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했던 거를 1년에 한 번씩 한다. 이거는 꼭 법상 법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감독청이 원래 2년 했던 거를 1년씩 한다. 이런 거는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거죠. 근데 또 매년 가서 맨날 괴롭히겠죠.
야, 너 자본 수준이 왜 이래? 너 더 많이 쌓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물론 법상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감독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당장 백악관이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급 은행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줄이기로 했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 사실은 뭐 법상을 바꿀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나가서 그러는 거죠. 검사하면서 야, 더 싸. 자본 더 싸고 대손 충당금 더 싸. 대출 많이 하지 마.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킹 알파에 올라온 글 중에 조금 볼만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아마도 미국 은행의 3분의 1 이상이 예금 손실과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다. 뭐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전해드렸죠. 뭐 숫자랑 뭐 내용 누가 말했냐 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좀 기본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 은행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보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 3분의 1 정도, GDP 미치는 영향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은행들의 대출 기준을 굉장히 세게 하고 대출을 줄이면서 깊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은행 전염은 막았을지 몰라도 실물 경제에 천천히 영향을 주는 경제 전염, 실물 경제로의 전염, 이거는 못 막을 수도 있다. 이미 번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찰스 슈왑은 오늘 조금 흔들렸어요. 모건 스탠리가 오늘 뭐 투자 의견을 좀 낮췄거든요. 안 그래도 좀 계속 말이 많고 그런데 이러니까 좀 한 방 더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입 계좌에서 찰스 슈왑의 수입 계좌 뭐 그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뭐 다른 계좌로 뭐 넘기고 이러는 건데, 머니마켓 펀드로 월 환산 기준,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단일 기준, 연결 기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속도로면 한 달에 200억 달러 정도가 수입 계좌에서 머니마켓 펀드로 빠져나갈 것 같다. 우리 예상의 2배다. 그래서 생각보다 압박이 좀 클 것 같다. 수익성에 압박이 클 것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찰스 슈왑 주가가, 잠시만요. 오늘 찰스 슈왑 주가가 5% 가까이 빠졌습니다. 계속 바닥을 기었어요. 오늘 5%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찰스 슈왑도 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죠. 사실 요거는 그 전에 뭐 블룸버그에서 자꾸 이제 좀 안 좋은 기사를 좀 한번 냈었죠. 7조 달러짜리 찰스 슈왑이 좀 뭐 문제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안 좋은 기사도 냈었고, 그러니까 좀 계속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낮추니까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린 거죠. 투자들이 찰스 슈왑이 괜찮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퍼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오늘 이제 닐 카시카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은행 스트레스, 지금 은행의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적인 신용경색으로 이어져, 그러니까 대출을 줄일 수 있어서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을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행 패닉과 그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오래가는 경향이 있더라. 자기가 2008년에 좀 지켜보니까 그때도 2008년 결국 최종적으로 다 극복하는데 수년이 걸렸다. 물론 지금은 그때랑 다르지만 2008년에도 자기가 되짚어보면 이제 괜찮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문제가 터지고 조금 지나서 또 문제 터지고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은 지금 소강 상태지만 위기 최종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시카리는 좀 가장 연준에서 그 블러드랑 함께 가장 매파적인 인물로 좀 분류가 되긴 하는데, 카시카리도 좀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보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지역 연은 총재가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냥 월가에서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거 수준이 또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임 있는 당국자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투자와 지출, 대출, 뭐 자신감, 뭐 신뢰도 이런 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
그래서 수요를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요가 줄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확 줄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좀 의문이 있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연은에서도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쯤에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한 며칠 조용했죠.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좀 계속 오르고, 이제 괜찮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나, 여전히 겉에 바깥으로 피가 안 흘릴 수는 있어도 내부 출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과거 경험으로 보면 많았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뱅크런이 한번 발생하면 그 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사업용 부동산에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지역 연은 총재들도 갖고 있다.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거를 맞다 아니다,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기 이르다고 본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같이 한번 보셔야죠. 그렇다고 이제 카시카리가 원래 매파잖아요. 인플레이션 놔두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서비스 아직 둔화하지 않았다.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 타깃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할 일이 아직도 많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리처드 바킨, 토마스 바킨이죠. 토마스 바킨도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예요. 인플레이션 지속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은행 상황을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좀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나? 어쨌든 갑자기 너무 악화하지만 않으면, 갑자기 무슨 몇 개 은행이 더 갑자기 문을 닫고 엄청나게 대형은행으로도 이렇게 불안이 확산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금리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전민실물경제협회 행사에 나온 수정 콜리스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수정 콜린스는 이제 월스트저널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추가적인 완만한 추가적인 긴축, 그러니까 0.25%포인트 더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게 적절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정 콜린스는 전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3월에 내놓은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가 자기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게 한 5.1%였으니까 5.0에서 5.25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7호에서 5.0까지 갔으니까 0.25 한 번 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정 콜린스는 이분도 이제 걱정은 해요. 그러니까 닐 카시카리랑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걱정은 해요. 지역은행이 그 사건이 어느 정도 퍼질지 걱정을 합니다. 지역은행 사태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 인플레 압력을 줄일 수 있고 금리 인상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 걱정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심이 필요하다. 연준에서 그것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상업용 부동산은 잘 봐야 된다. 몇 년 전부터 이게 좀 상승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거 잘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콜린스조차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투 하이하다.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연준은 금리를 올림으로써 노동시장을 냉각시키고 수요와 공급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한다. 그러니까 콜린스는 조금 더 금리 인상의 의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금리를 올림으로써 노동시장을 냉각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된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노동시장이 냉각되지 않으면, 그리고 수요 공급이 맞지 않으면, 특히 서비스 부문이겠죠,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째 최소한 한 번은 더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연말까지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예, 시장의 전망과 좀 다르죠.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콜린스는 최종금리까지 간 다음에 연말까지는 유지할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 오늘 증시가 약간 중간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콜린스는 어쨌든 노동시장을 둔화시키는 게 금리 인상의 목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파월이나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콜린스는 오늘 또 아주 알기 쉽게 아주 직접적으로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죠. 금리를 올림으로써 노동시장을 둔화시키려고 한다. 그 얘기는 노동시장이 둔화할 때까지 금리를 올린다 이라는 뜻이니까 오늘 근데 고용 관련 지표가 또 하나 나왔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이 한번 보시죠. 지난주인데 19만 8천 건 나왔습니다. 전주보다는 늘어났어요. 7천 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 집계치 중앙값이 19만 6천 건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많았죠. 그래서 조금 더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만 건 아래다. 여전히 20만 건 아래예요. 일단 20만 건 언더면 강하다고 보시는 게 쉽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만 건 언더면 강하구나. 왜냐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대충 평균 22만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0만 건 언더면 느낌도 그렇고 앞에 일자리니까 느낌도 그렇고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청구 건수 168만 9천 건 이거는 월가 예상보다 낮았어요. 월가 예상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3월까지는 노동시장이 크게 둔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 위기는 은행 위기대로 별도의 툴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계속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금리는 어쨌든 5월에도 지금 이대로라면 콜린스나 카시카리의 반응대로라면 금리는 중단보다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CME 페드워치는 올해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계속 시간대마다 바뀌긴 하는데 지금도 이제 3월에 금리 인상 0.25 인상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네요. 56%까지 올라갔습니다. 56%까지 올라갔어요. 어제만 해도 중단 더 안 올릴 거야. 5월에 더 안 올릴 거야.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오늘 조금 더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여는 인사들이 얘기한 것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겠죠. 네, 12월로 보시면 그래도 12월로 보시면 가장 많은 게 4.25에서 4.50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 5.0에서 5.25까지 간다고 하면 4.25에서 4.50을 의미하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CME 페드워치는 보고 있다. 금리 선물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콜린스는 연말까지 금리 인하 없을 거라고 얘기했죠. 파월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금리 선물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3월은 0.2 올렸었고 5월에 다음번 FOMC 5월인데 5월에 한 번 더 0.25를 올릴 것 같다고 보고 있으나 금리 선물 시장은 연말까지는 금리 인하. 오늘 발언한 지역 연은 총재들은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도 오늘 조금 늘었어요. GDP 오늘 확정치가 나왔는데 그 연일 기준으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신 이제 하나 볼 거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요. 근원 4분기 PC가 전기 대비 어쨌든 이게 연일 기준이죠. 그 4.3%에서 원래 4.4%로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전기 대비 좀 올라갔어요. 근원 PC가 조금 물론 지금 1분기가 2023년 1분기가 다 끝나갑니다만 어쨌든 지금 작년에도 근원 PC가 조금 생각보다는 셌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좋지 않죠 느낌이.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 위기가 아직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긴축 리스크가 같이 있다가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리스크는 계속 같이 있다. 은행 그다음에 긴축 리스크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행 리스크가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은행 리스크가 없으면 긴축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연준은 두 개를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기에 따라서는 은행 다 끝났어 문제 없다 생각하면 그래 그럼 긴축을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어쨌든 은행과 긴축 리스크가 별도로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재밌는 건 오늘 마이클 버리가 그 원래 단 1월 31일이죠. 그 2월 FMC 직전에 셀이라고 단어를 하나 올렸었죠. 저도 한번 이제 3월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철회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이게 밑에 보시면 내가 틀렸다. 셀이라고 말했던 건 내가 틀렸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1920년대 이래로 요즘 같은 게 BTFD가 뭔지 조금 찾아봤는데 바이더 F로 시작한 욕이죠. 딥 엄청나게 바이더 딥 하는 인간들을 본 적이 없다. 축하해. 이렇게 올렸죠. 그러니까 진짜 니네 대단하다.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더 딥 하는 사람은 못 봤다. 근데 축하한다. 그때 내가 팔라고 얘기했던 거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그 이후로 증시가 좀 계속 꾸물꾸물 올랐으니까 공매도의 전설이죠. 마이클 버리도 내가 틀렸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시장은 멀리에서 지역은행들을 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은행들 계속 주시할 건데 불길이 치솟지 않는 한 평소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인즉슨 월가의 관심이 다시 인플레이션에 좀 집중된다.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비관적 시각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이 많은 상승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그리고 채권과 주식 가격은 여전히 좀 비싸 보인다. 이게 바클레이스 얘기고 UBS는 조금 약간 별도 얘기인데 달러 약세가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긴축 사이클이 이제 끝에 좀 다가왔고 기준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니까 달러보다는 앞으로는 호주 달러, 금, 신흥국 투자를 권한다. 달러는 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요거는 그냥 재밌는 얘기인데 어스 전에 좀 찾아보니까 작년 올해 초까지, 작년 최근까지 대형은행들은 채권 보유를 좀 줄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부분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소형은행들은 거꾸로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능력 차이, 방식의 차이, 접근 방식의 차이, 그리고 개념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은행은 카시카리아 말처럼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천천히 몇 년 거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경영 상태가 드러날 때까지, 다음번 경영 상태가 드러날 때까지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벌써 내일이 PCE예요. PCE 숫자는 제가 어제 한번 전해드려서 추가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내일 또 PCE 나오면 또 인플레 부분 어떻게 볼지 그리고 기준금리에 대한 생각들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상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클레브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죄송합니다.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 한 번에 말을 말라니까 잘 안 되네요. PCE는 전월 대비 상 0.3% 정도, 근원은 0.4% 정도 보고 있다. 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멘트 주실 거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